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을까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를 바라볼 타인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인생 끝자락에서 그때 해볼 걸 이라며 내뱉는 단 한마디의 후회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을 뚫고 나의 세상을 넓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카페 창업이 꿈이라면 먼저 직원으로 일해 보십시오. 사장의 마음과 직원의 마음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만큼 값진 수업은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릅니다. 1초에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성취하고 누군가는 후회만 남깁니다. 그 차이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도피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명확한 꿈이 없다면 위기가 올 때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매장에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철학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꿈이 분명하다면 유행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흐름을 선도하면 되니까요.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 고민하면 아이디어는 쏟아집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날씨와 일상을 묻는 작은 소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골을 알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십시오. 진심을 담은 공손한 말투를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의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후회할 일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내 꿈을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군자의 용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후회 없는 길을 가기 위해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방향이 정해지면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뀝니다. 오늘 처음 본 손님에게 날씨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소통이 단골을 만드는 내공의 시작입니다. 겁먹지 말고 진심을 보이십시오. 시도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보다 시도해서 얻는 배움이 100배, 1000배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제대로 알고 방향을 잡았다면 그냥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진심은 통하고 준비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로 무장하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당신의 멋진 장사, 당신의 위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13 글자 하나에 얽매이지 말라. 시작하겠습니다. 쟁지, 오장 추기후, 교지, 오장 금기수, 구지, 오장 고기결, 중지, 오장 계기식, 비지, 오장 진기도,
위지 5장 세기골, 사지 5장 시지 이불화. 쟁지를 만나면 그 뒤로 급히 행군한다. 교지에서는 조심히 방어하도록 한다. 구지에서는 인접국과 외교를 단단히 한다. 중지에서는 식량이 이어지도록 한다. 비지에서는 얼른 지나가도록 한다. 위지에서는 틈새를 막아버린다. 사지에서는 모두에게 필사의 각오를 보인다. 쟁지를 만나면 그 뒤로 급히 행군한다. 이 구절은 해설이 분분하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유리한 지세가 앞에 있으니 응당 빨리 그 뒤로 가서 차지해야 한다. 해설하기는 했지만 후세 독자가 볼 때는 해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조조야 물론 손자의 뜻을 알고 해설했겠지만 우리는 모르니 답답하다. 그 뒤라고 했는데 무슨 뒤인지 아리송하다. 적의 뒤쪽을 공격하라는 뜻일까?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반드시 선점해야 할 지역이 있다. 내가 만일 뒤졌다면 응당 급히 달려가 차지하려고 다투어야 할 마당에 하물며 앞섰다면 당연히 선점해야 한다. 쟁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아군과 적군이 앞섰거니와 뒤섰는데 하는 문제로 파악했다. 아군이 이미 적에 뒤졌다면 급속 행군으로 질주하여 적보다 먼저 도착하여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란 적의 후미를 쫓아 추월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진호는 조조와 두목의 해설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조조와 두목의 해설은 틀렸다. 만일 적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는데 아군이 늦게 도착하여 그 유리한 지형을 쟁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전쟁터에 헐레벌떡 도착하여 곧바로 공격해야 하니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는가? 따라서 쟁지는 반드시 그 뒤를 급히 행군한다. 함은 유리한 지형이 앞에 있을 때 먼저 정예 병력을 급파하여 선점하며 만일 적의 대군이 다가와 쟁탈하려 하면 아군도 대군을 이끌고 적의 배후를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필히 승리한다. 진호의 해설을 요약하면 이렇다. 적이 지리를 선점했는데 아군이 그 지리를 빼앗으려고 싸운다는 것은 병법에서 경고했듯 교전할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군대는 패하게 되어 있는데 패하려고 작정했냐는 것이다. 그러니 조조든 두목이든 틀리게 해설했다고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진호의 비판도 문제가 있다. 두목의 해설을 다시 읽어보자. 적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아군이 빨리 따라잡아서 적보다 먼저 쟁지를 선점하자는 것이지 적이 이미 쟁지를 선점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진호의 해설은 지리가 앞에 있으면 아군이 쟁지를 얼른 보내서 선점하고 적이 대군을 이끌고 달려와 빼앗으려고 하면 아군은 다시 대군을 동원하여 적의 후면을 치라는 것이다. 진호가 나름 열심히 해설했지만 너무 생각이 많았다. 쟁지란 쟁취하면 유리하니 쟁취하라는 것이지 쟁취한 다음에 다시 적군의 후미를 공격하라는 뜻으로 손자가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두의 해설이 오히려 괜찮다. 유리한 지형이 앞에 있으니 응당 그 뒤쪽으로 가서 선점해야 한다. 쟁지는 먼저 점검하는 자가 이기고 점검하지 못한 자가 진다. 그러므로 대군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서 정군이 서로 연결되어 지원해야 한다. 두의 앞부분 해설은 정확하다. 쟁지라는 것은 먼저 차지한 자가 승리하고 차지하지 못한 자는 패배한다. 그것이 곧 쟁지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쟁지를 차지한 이후에 적군의 후미를 다시 공격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의 뒷부분 해설은 아리송하다. 대군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서 정군이 서로 연결되어 지원해야 한다니 무슨 뜻일까? 뒤에 있던 부대가 얼른 다가가서 이어져야 정군 중에 낙오되는 부대가 없다는 뜻인가? 장애는 두의 관점을 지지했다. 쟁지는 속도가 중요하다. 만일 선봉대가 쟁지에 도착했는데 본대가 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응당 빨리 그 뒤를 따라가서 머리와 꼬리가 모두 도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뒤라는 것은 적의 후미가 아니라 아군의 후미라는 것이다. 선발부대가 쟁지에 먼저 도착했는데 후발부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후발부대는 급속 행군하여 정군이 온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짐작으로는 손자가 과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싶다. 장애도 긴가민가 했는지 다른 해설을 내놓았다. 그 뒤를 질주하라 함은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뒤는 저기 앞서 출발했고 아군은 뒤에 출발했는데 뒤가 된다. 내 생각에 손자가 그런 뜻으로 서행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 뒤에 출발했는데 앞서 도착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앞서 도착했다면 먼저 출발했든 늦게 출발했든 손자가 그것까지 상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면 된다. 위 구절은 이런 뜻이다. 아군은 쟁지를 향해 급히 가야 하니 적의 뒤쪽 지름길로 질주하여 먼저 도착한 것이다. 중국 고전을 원문으로 읽으면 느낀 점이 있다. 그 고전이 말하려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 고전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여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전의 사상은 그 책 전체에 담겨 있다. 당신이 그 책을 전반적으로 읽고 뭔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전의 어느 한 구절이나 한 글자에 집착하여 그것의 본 뜻은 무엇이고 파생된 뜻은 무엇이고 확장된 뜻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진척해봐야 실은 그저 설명을 위한 설명일 뿐 그다지 의미가 없다. 특히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주장이나 학설을 내세워 고인을 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교지에서는 조심히 방어하도록 한다. 내가 갈 수 있고 족도 올 수 있는 지역이 교지이다. 교지에서는 성벽과 보루를 신중히 지키면서 통도를 끊으라고 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성벽을 단단히 하고 엄밀히 지킨다. 적이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도량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엄밀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구지에서는 인접국과 외교를 단단히 한다. 구지에서는 다른 제후국과 설린 관계를 맺어 맹망이 되라는 뜻이다. 아울러 적국이 그 제후국과 동맹을 맺거나 우리의 외교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덕행과 예의와 유형과 신망으로 공고히 하되 이익과 손해의 계산도 보여준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재물로서 이익을 주고 맹세로서 약속하고 견고하게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중지에서는 식량이 이어지도록 한다. 중지에서의 관건은 보급이다. 식량과 건초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자가 필요하다. 아군은 적의 영토로 깊숙이 진입했기에 보급이 따라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적국의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해야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그들을 약탈한다. 적국의 물자를 약탈하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위상과 함께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무슨 뜻인가? 중국이 투항하지 않고 끝내 버틴 것이다. 그 통해 일본은 중국의 자원을 마음껏 약탈하여 전쟁에 투입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국의 자원이 중국의 그 넓은 땅에 어마어마하게 소모되었다. 비지에서는 얼른 지나가도록 한다. 비지란 산림이나 험준한 지역 및 늪지대 등인데 그런 지역은 속히 통과하라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빨리 지나간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요컨대 급히 지나가야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영부영하다가 그 지역에서 적에게 포위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위지에서는 틈새를 막아버린다. 위지로 진입하여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스스로 틈새를 막아버린다. 틈새는 살아날 구멍인데 그곳을 막아버린다니 무슨 뜻인가? 병법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군대를 포위하면 반드시 틈새를 열어준다. 적이 우리를 포위하면 우리가 사력을 다해 싸울 게 두려워 일부러 틈새를 터준다. 살 길이 생기면 아군 병사들은 결상전의 투지가 사라지고 그저 적이 안내하는 도주로를 따라 탈출할 것이다. 전의를 상실한 아군이 일단 도망치기 시작하면 적은 추격할 것이고 복병이 습격을 한다거나 요격하면서 아군을 한 토막씩 먹어치우게 된다. 그러므로 아군이 스스로 틈새를 막고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으니 적진을 향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결사적으로 반격하면 적을 격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조 시대 북조의 북제, 신무제 고환은 당초 하북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주조, 이광천, 이도율, 이중원 등 4명의 장군과 엄남에서 교전했다. 당시 이주조 등의 군대는 막강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환의 2,000기병과 3만 보병을 남능산에 포위했다. 이주조 등은 단단히 포위돼 틈을 열어주었다. 고환의 병사가 탈출구로 도주할 때 섬멸해 버릴 계획이었다. 고환은 소와 노새 등을 한데 모아 전부 연결시켜 묶어 그 탈출구를 봉쇄했다.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에 사병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사면팔방으로 용감히 공격하여 이주조 등을 대파했다. 사지에서는 모두에게 필사의 각오를 보인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병의 마음을 격려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필사임을 보여주어 스스로 분투하여 살아나게끔 한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군수 물자를 불사르고 양식을 버리고 우물을 배우고 아궁이를 부수어 살 수 없음을 보이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복돋운다. 전쟁에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안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장사도 전반적인 흐름과 상황을 판단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피크타임에 음료를 정성들여야 해야 한다면서 천천히 움직인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쁠 땐 좀 더 빠른 동작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균일한 맛을, 균일한 벨벳 밀크폼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연습, 또 연습을 통해 나의 실력을 한 단계 상승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